오늘은 또 말할 수 있는 챕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행동이거든요. 소비자 행동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옷을 사서 입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3장 패션과 소비자 행동이고요. 소비자의 관여도,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 행동 유형이 어떤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지,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 과정은 단독으로 아니면 단일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패션에 관심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죠? 나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냐? 있다면 그 있다는 것을 그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얘기 좀 해볼까요? 나는 패션에 관심이 있는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눈 마주친 사람 한번 해보자. 본인은 패션에 관심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조금 있어요. 조금 있다는 거를 나의 친구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왜 패션에 관심이 있는데 조금 있는가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가? 네, 옷 잘 입고 있는 사람들의 룩을 많이 본다.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탐색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탐색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조금은 그걸로만 다 설명이 되나요? 매 시즌 어떤 옷이 인기가 있는지, 그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굉장히 관찰하고 이제 살펴보고, 그죠? 거기도 이제 정보나 경험을 많이 쌓는 걸로 그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패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 여긴 잘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관심이 많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정보를 얼마만큼 탐색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번에 겨울에 패딩 점퍼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 없어요? 올 겨울에 방한 준비는 다 끝나셨나요? 올겨울에 패딩, 지난번 제가 프리미엄 패딩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이렇게 불황인 사이에서도 이런 프리미엄 패딩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실 분 올겨울에 그래서 눈독 들이고 있다? 없어요? 여러분 겨울에 안 입고 다녀요? 우리 유나 씨 한번 패딩을 산다면 뭐 살 생각이 있다면 아니면 작년에 샀었더라면 그럼 코트로 바꿀까요? 네, 코트로. 모피가 아니라 모지 코트. 코트로 바꿔서 올 겨울에 방한용 옷을 구입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구입 과정을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엄마를 먼저 꼬셔요. 예. 점포도 찾아가야 되고 점포에서 여러 브랜드 찾아가서 행거마다 다 쳐다보고 갈 때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가서 실제 입어보고 맞는지 어울리는지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의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엄카라는 거가 있어야지 이제 마음껏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성 친구, 나 이성 친구 없어서 답변 못해. 그럴 수 있을 텐데 다영이 뭐 굳이 남자친구를 다 애인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이성 친구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이성 친구가 옷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관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옷 구매하는 행동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남자친구가 있는 거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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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네. 하여간 나의 이성 친구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옷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아서 아주 기본적인 옷을 제공하고 있는 유니클로에서 실용성을 추구하면서 옷을 구입하는 것 같다.
본인은 만족하세요? 아니면 새로운 이미지를 좀 제안할 생각이 드는지? 저는 지금 현재 만족을 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예쁜 옷 같은 거 선물해주면서 그러고 싶네요. 그러면 선물할 때는 그러면 어떤 거를 사서 선물해주고 싶으세요? 만약에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음, 기본적인 아이템보다는 음, 조금 더 디자인이 강하게 음, 본인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예쁜 거 입혀주고 하면은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적으로 입고 있는 옷보다 또 다른 스타일의 옷을 선택해서 그 대상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지만 오늘 배운 내용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여러분이 실제 하고 있는 행동 또는 내 친구가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통 말했을 때 소비자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들은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음의 내용을 들으시면 아 이게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는 그죠? 교과서에서는 어떤 말로 일컬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라고 물어봤죠. 그죠? 가장 쉽게 얘기했을 때는 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인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넘어선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관여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내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가, 그죠? 또는 얼마만큼 패션이라는 게 나에게 중요한가. 그죠? 얼마만큼 나랑 패션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가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관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해서 관여도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나의 주변에 있는 남자친구의 경우는 옷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관심이 많이 없다. 그 사람에게서는 옷이라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모지 코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 그 옷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여도라고 하는 거는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관련이 있냐, 중요하냐, 관심이 있냐 이거를 말하는 게 이제 관여도예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행을 쫓아가기 위해서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이 뭐지? 요즘에 루즈한 핏이 유행이냐? 요즘에 통이 넓은 바지가 유행이냐? 아니면 딱 맞는 스키니진이 유행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면서 그거를 관심 있어 하고 정보를 찾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유행과는 상관이 없어요. 옷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행을 추구하는 사람과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사람은 성격은 다르죠. 다르지만 결국 둘은 어때요? 성격은 다르지만 의복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내가 이거 사도 돼? 계속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지불해도 괜찮은가? 엄마의 카드지만 그래도 이제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지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나와 관련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관여도라고 하는데 이 관여도는 여러모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제품에 따라 관여도도 다르고요. 개인적으로 옷에 대한 관여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 관여도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별 옷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성별로 나누자면 여자와 남자 누가 더 옷에 관심이 많을까요? 대체적으로는 여자가 많다고 보이죠. 그렇지만 요즘은 어때요? 남자들도 외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쓰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일반적인 남자들이 옷에 대한 관여도가 낮지만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남자들은 훨씬 더 어쩌면 여자보다도 관여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마다 관여도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개의 아이템만 제가 제시를 했는데 티셔츠가 있고 양말이 있고 신사 정장이 있고 모피 코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가 굉장히 관여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관여도가 높을까요? 중요하다. 관심이 많이 간다. 예, 위험이 많이 느껴진다. 비싼 거요. 모피코트, 그죠? 신사정장, 양말 관여도가 높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많이 높지 않아요. 그죠? 양말은 언제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양말을 한번 잘못 썼다고 해서 나의 돈이 너무나 많이 손실되거나, 내가 양말을 한번 잘못 입었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이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제품의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이 있고 낮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피코트다, 신사정장이나는 관여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양말이나 티셔츠 같은 경우는 관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해요. 생일이에요, 제 친구가. 그죠? 그런데 제 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양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서 양말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떨까요? 관여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습니다. 왜냐? 선물이거든요. 내가 쓸 것 같으면 뭐 니어코에서 사도 되고, 그죠? 아니면은 백화점에 가서 뭐 3쪽에 얼마, 5쪽에 얼마 하는 거 사도 되고, 이마트 이런 데 가서 그냥 몇 개 뽑아서 사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선물이라는 용도로 줄 때는 그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지? 무늬가 어떤 걸 좋아하지? 스트라이프 무늬 이런 거 들어가나? 요새 남자들 뭐 땡땡이 무늬도 많이 있는데 그런 도트 무늬를 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양말을 사기 위해서 이 매장, 저 매장, 백화점도 갔다가 양말 전문점도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 상황이 다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제품의 관여도로는 낮은데 내가 그거를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관여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도라는 말을 쓰지만 제품 또는 성별 또는 그것이 얼마만큼 위험이 느껴지냐 아니면 그것을 어떤 상황에 쓸 것이냐에 따라서 관여도에는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관여도라는 개념을 알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고관여, 저관여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 관여도를 높다, 낮다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고관여에 있을 때 구매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저관여일 때 구매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고관여일 때 어때요?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겠죠. 예를 들면 좀 전에 모피코트를 사려고 해요. 엄마가 혹시 모피코트 사려고 하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때 엄마가 오늘 모피코트 사야지 그러고 가서 그날 쫙 사서 오시던가요? 두고두고 몇 달 전부터 얘기해. 올겨울에는 모피코트를 한번 사야 되는데, 올겨울엔 모피코트를 하나 사야 되는데 조끼를 살까? 코트를 살까? 뭐 아니면 쇼를 살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던데, 어느 브랜드가 좋다던데, 뭐 요즘은 그런 거 안 입는다던데, 가격 세일을 언제 한다던데, 몇 프로 한다던데, 작년 겨울에 사둘 걸.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게 어떤 자기가 가장 좋은 아이템을 가장 적절하고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끊임없이 어때요? 탐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의사결정, 결국 구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관여시에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샤넬과 같은 브랜드에서 제가 백을 하나 사려고 해요. 그죠? 샤넬 브랜드에서 제가 옷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당장 충동 구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벼르다가 언제 결혼할 때 샤넬백을 제대로 된 걸 하나 산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이제 한번 사야지라고 이제 마음에 이제 욕구가 생긴 다음부터는 탐색을 하죠. 어떤 거를 살까? 어떤 사이즈를 살까? 언제 사면 좋을까? 혹시 내가 해외여행 가서 사올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말 중에 하나, 모지 코트 살 때의 경우가 생각이 나시죠?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입고 가요. 그죠? 이게 준비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도 확보를 합니다.
가서 이미 뭘 살 건지를 정해놨지만 점포도 다르게 가고요. 브랜드도 여러 곳 가서 보고 입어보고 한번 대보고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보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과정이 복잡하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 의해서 선택이라는 거는 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신념이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아, 티셔츠는 어느 브랜드가 굉장히 품질이 좋더라. 티셔츠는 이 브랜드 정도는 돼야지 입고 다닐 수 있지. 그래서 품질도 좋고 브랜드 명성도 좋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마음속에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순간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기업은 우리의 제품이 우리의 브랜드가 이렇게 다릅니다를 강조하는 광고들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는 디자인의 독창성, 그죠? 굉장히 특이한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디자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브랜드는 특정한 소재가 대표적인 소재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트렌치 코트의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트위드 자켓이다라고 하는 것도 특정 소재가 그 브랜드의 차별적인 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브랜드에 제시한 거를 봤을 때 그 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샤넬 넘버 5다, 뭐 다이아몬드다, 자켓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해놓습니다. 이 소개를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브랜드의 차별적인 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고객을 찾아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일일이 사는 고객만으로 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체를 통해서 브랜드의 히스토리, 브랜드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강점, 약점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거를 쭉 제시해서 사람들이 그만한 돈을 주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뭐냐면 이 고관여 제품을 가진 브랜드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관여 구매 행동입니다. 저관여 구매 행동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사람 또는 제품으로 말했을 때 그리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요게 이제 우리가 저관여 제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저관여 제품을 살 때의 구매 행동은 어떠냐면 약간 습관적이에요. 아, 티셔츠, 양말 뭐 이렇다면 딱 정해진 브랜드나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아, 백화점 세일할 때 그냥 몇 쪽 한꺼번에 10,000원에 파는 걸 사지. 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한 브랜드에 가서 양말을 쫙 사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저관여 구매 행동이라고 합니다. 혹시 양말 살 때 신념, 그죠? 어느 양말이 어느 브랜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신념을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보도 찾고 친구한테 정보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양말에 대해서 정말로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 일부 있지만 많은 사람은 양말을 살 때 뭐 내가 원래 사던 브랜드에 가서 그냥 삽니다. 그죠? 티셔츠도 가서 어떻게 그냥 이 라운드로 되어 있는 티셔츠를 사야지 색깔 한 3종류 쓱 골라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냥 입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저관여 구매 행동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관여 제품을 파는 그러한 브랜드들은 어떻게 이 소비자들에게 자기의 제품을 팔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말했던 고관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차별적인 이점을 막 강조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의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이 저관여 제품을 다루는 대표적인 브랜드들은 뭐냐 가격을 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쉽게 사고 그 손쉽게 사던 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적인 구매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브랜드가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양말 그러면 뭐 BYC 가서 산다든지 티셔츠 그러면 지오다노나 유니클로 가서 살까 이런 것이 이제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요게 이제 보통 저관여 구매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개하고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저관여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들도 시장에 앞서 나가는 브랜드가 있고요. 후발주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 앞서 나가는 브랜드는 아무래도 노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유통망도 좀 많이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진열하는 면적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오면 티셔츠 손쉽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브랜드 오면 셔츠 다양하니까 그거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고요. 대신 이제 추종자들, 후발주자들은 이미 선발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이 습관적으로 그 브랜드에 가서 구입을 합니다. 그럼 그 고객이 어떻게? 한번 내 거를 써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내 거를 한번 써봐야지 습관적인 구매라고 하는 행동을 내 브랜드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낮게 가격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뭔가 디자인상의 어떤 디자인력이 더 가미되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 처음 살 때 뭐 두 개를 하나의 가격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를 살 때 뭔가 마일리지 포인트를 막 제공을 해가지고 좀 더 살 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 거를 한번 써볼 수 있도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할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여, 저관여라고 하는 구매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할 때 한 번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전 과정을 다 나열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고관여 제품이냐 저관여 제품이냐 또는 내가 제품에 대해서 고관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관심이 적으냐에 따라서 이 단계를 다 거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 부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말을 구매한다. 우리가 아까 관여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관여에 해당하는 제품이죠. 그러면 양말을 살 때 이제 양말이 필요하다.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이제 맨발로 못 다니니까 양말도 사야지 라고 욕구를 인식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이 과정을 다 거치냐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안 거치고 바로 구매라는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손쉽게 간단하게 습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사 정장, 아니면 모피 코트, 아니면 모지 코트, 아니면 프리미엄 패딩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도 좀 많이 들어가고 위험 부담도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바로 내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구매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어떻게 정보 탐색하고 그죠? 많은 대안이 있을 때 그 대안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브랜드라든지 점포에서 구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환경에 대한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고 구매하고 나면 어때요? 또 생각들이 있어요. 양말을 사고 양말 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를 많이 해봤다. 혹시 있나요? 양말 샀는데 내가 양말 사고 이거 진짜 내 잘못 샀어. 막 이런 후회를 많이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양말을 내가 너무 잘못 사서 소비자 보호원에 불만족을 제기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잘 없죠. 그죠? 구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렇게 관여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런 단계를 많이 거치는 제품일수록 이제 구매 후에 만족이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행동이 나오고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구매 후에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해서 아주 강도가 그리 높지 않고 그죠? 불만의 제기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건 이렇게 필요를 인식하면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하고 그죠? 많은 대안들을 잘 평가를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로 인한 구매 후 행동도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때 이쪽에 있는 거는 포괄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결국 뭐냐? 내가 제품에 대해서 관여가 높다. 그죠? 또는 가격이 비싸서 굉장히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제품들 또는 대안이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 또는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굳이 포괄적으로 여러 단계를 다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습관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반응으로서 그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가서 사야죠.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면 살 거를 마음의 결정을 했지만 어때요? 돌아다니면서 이 브랜드도 보고 저 브랜드도 보고 아 이게 셔츠가 요번에 체크무늬 셔츠가 유행이라는데 이게 괜찮은가? 프린트가 굉장히 많은 게 유행인데 이게 괜찮을까? 브랜드 간 어떤 차이가 있지?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정보를 많이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많으면 포괄적인 그런 문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높다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돈을 잘못 쓸까 봐. 아,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100만 원의 가치를 뽑을 수 있을까?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위험이 지각이 많이 되면 이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이 옷을 사서 입고 나갔어요. 반응이 우호적일까 아니면 너는 그거를 어떻게 구매를 했니? 그거를 그 돈 주고 구매를 했니? 라는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잘한 것일까? 아니면 잘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하에 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단순하게도 또는 제한적으로 간단한 몇 개의 정보만 탐색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안도 막 제대로 다 평가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요. 그럼 이제 단계별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별로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욕구를 인식하는 건데 처음에 필요해야 돼요. 옷이. 그죠? 여러분들은 언제 옷이 필요하세요? 언제 옷이 필요하세요? 지금 이제 4학년들이 이제 내일이면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졸업사진 찍을 때 평소에 보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 연출이 돼요. 이 사람이 맞나?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욕구가 인식이 된 거죠. 아, 내일 내가 졸업사진을 찍는데, 그죠? 영원히 남을 사진인데, 제대로 멋지게 나의 모습을 연출해야지. 이런 욕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옷이라는 걸 구입을 하고, 또 메이크업 할 어떤 장소도 이제 섭외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인식한다는 거는 지금의 상황하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황하고 무엇인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거죠. 내일 졸업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현 상황은 그 졸업사진을 찍기 위한 옷이 없어요. 그죠? 또 이제 저의 경우는 매번 개강할 때마다 옷이 없습니다. 왜 개강할 때마다 매 학기 수업을 했지만 개강을 딱 하려고 하면 첫 주부터 옷이 없어요. 분명히 제가 옷은 매주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왜 첫 주에 옷이 없는가? 그죠? 근데 그 두 번째 주 가면 또 그러냐? 또 옷이 있냐? 또 없어요. 그렇지만 매번 어떤 거를 입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욕구를 인식할 때 방학 때와 또 개강할 때에 그 욕구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야, 옷이 필요해. 정장이 필요해. 요번에 겨울인데 코트 하나 사야 돼. 라고 하는 욕구를 인식하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불충분이에요. 양으로 불충분이라기보다는 그죠? 양은 항상 옷의 양은 많으니까 불충분인데 가을인데 옷이 없고 겨울인데 옷이 없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번에 9월 10월 달에 결혼식 무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촌 언니, 사촌 오빠 결혼식 아직 친구는 이제 결혼 안 할 테고요. 그죠? 이제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 가야 되는데 하객 패션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연예인만 뭐 하객 패션 하나요? 그죠? 우리도 하객 패션을 해야 되는데 가려고 보니 청바지랑 티셔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뭔가 자켓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욕구가 발생하는 거고 또 이제 불만족하는 겁니다. 옷은 있긴 있어요. 충분히 하객 패션을 할 만한 자켓이 있는데 너무 오래 입었어요. 그래서 낡았어요. 또는 색이 예쁘지 않아요. 그죠? 아니면 지금의 트렌드와 어떻게 맞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옷은 많으나 내가 입을 옷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황이 변합니다. 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엄마에게 용돈을 받던 거와 엄마의 카드를 빌려서 쓰는 거와는 다르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엄마한테 애교 안 부리고도 내가 이제 옷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뭐 이런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옷이라는 걸 이제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욕구 인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극이 또 들어옵니다. 친구가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요즘에 유행이다라는 옷을 입고 왔는데 딱 보는 순간 나도 입고 싶어요. 이제 이런 것도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극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가 말한 패션 기업 또는 브랜드가 굉장히 적절하게 자극을 잘해줍니다. 그죠? 백화점에 가면 이미 다 가을, 겨울 거 딱 나와가지고 마네킹에 딱 진열돼 있는데 보기만 봐도 어떻게 걔가 나를 불러요. 일로 좀 오라고 와서 좀 자세히 보고, 영화에 그런 장면 있죠. 말도 걸고 그 다음에 오라고 얘기하고 너가 입으면 전 정말 예쁠 텐데 한번 입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진열된 상품을 보고 이제 끌리죠. 보기만 보지 뭐.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에이, 입어보지 뭐. 입어보는데 돈 드나? 안 사면 되지. 그리고 또 입어봅니다. 그죠? 하나 입어보고 2개 입어보고 하다가 못 나오죠. 양심상. 그래서 가장 그래도 그중 싼 거 뭐 하나, 아니면 이왕 이렇게 입어봤는데 나 어차피 필요해 라고 하면서 탁 사고 옵니다. 그죠? 또는 이제 가격 할인 광고 막 나와요. 그래, 이거 이 가격에 절대 못 사. 이 브랜드는 절대 가격 할인 안 해. 지금 꼭 사야 돼. 뭐 이러면서 적절하게 자극을 저희에게 줘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이고 우리는 언제나 불충분하고 언제나 불만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딱 가서 입어보고 만져보고 이왕이면 쌀 때 사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욕구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욕구가 딱 발생을 하면 이제 정보를 탐색을 합니다. 먼저 제일 쉽게 하는 건 뭐냐면 내 기억의 정보를 찾는 거예요. 티셔츠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내가 만족을 했었지? 어디를 다녀봤을 때 내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또는 특정 장소를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적 탐색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먼저 탐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폴로에 가서 티셔츠를 사자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언제 적극적으로 하냐? 시간이 남아요. 에이, 기억에 나죠. 폴로 티셔츠 사면 되는데 라는 게 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새 뭐 무슨 브랜드 있지? 가보자.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외적 탐색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고요. 또는 뭐냐면 위험지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피 코트를 살 건데 모지 코트를 살 건데 이거는 일반 티셔츠를 사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가격도 높고, 그죠? 기간도 오래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살 때, 2개 살 때 잘 사야 되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걸 살 때는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충분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가진 정보, 내가 아는 브랜드, 내가 아는 구매 장소에 대한 정보만으로 내가 그 의사결정을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찾습니다. 누구에게?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코트 사려고 하는데 요즘 어느 브랜드가 좋아? 요즘 어느 장소에 가면 같은 브랜드를 좀 싸게 살 수 있지? 라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보죠. 그게 뭐냐면 개인적 정보원이에요. 그러면 엄마나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는 다른 정보원에게 물어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 나의 가족이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고 나의 스타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의 양 이런 것들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인 정보원은 우리 이제 광고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판매원들이 쭉 권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정보라는 걸 얻죠. 소재에 대한 정보도 얻고요. 판매원이 요즘에는 이렇게 박시한 스타일의 자켓이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거 말고 새로운 거 하나 구매하세요. 라고 이제 정보들을 줍니다.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주고 소재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럼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는데
내리는데 참고를 하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다 어때요? 상업적인 정보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정보원이라고 하는 공공적 원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신문에서 또는 잡지에서 자기네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의 트렌드, 요즘의 브랜드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취재해가지고 그거를 기사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정보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객관적인 정보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원천은 뭐냐? 실제 써보게 하고 입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특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욕구를 인식하고 모직 코트를 사야 되겠다. 욕구를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내부에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모자르겠다 싶으면 외적 탐색 아니면은 위험도가 많은 고관여 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정보를 더 탐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외적 탐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보 탐색의 종류를 보면 지속적인 탐색이 있고 구매 전에 하는 탐색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속적인 탐색은 내가 평소에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장 구입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잡지를 보고 이제 정보들을 탐색을 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속적인 탐색입니다. 아무래도 고관여인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지속적 탐색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전 탐색은 뭐냐? 내가 평소에는 그리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딱 살 욕구가 생겼을 때 모직 코트를 요번에 사야 되겠다. 요번에 겨울용 패딩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필요가 생기는 거죠. 필요가 생기면 그때 바로 구매 전에 탐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속적인 탐색을 한다고 해서 구매 전에 탐색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탐색을 꾸준히 해오는 사람과 실제 구매의 직전에 또 탐색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별로 평상시에는 탐색 안 하다가 딱 아이템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얼마만큼 정보를 탐색을 할 거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전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탐색량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탐색을 쭉 해와서 내적인 기억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적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외적인 탐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탐색을 굳이 별도로 하지 않고도 내가 코트를 사야 되겠다라면은 그냥 구입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전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지식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탐색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지각이 많으면 탐색을 더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탐색한다라는 거는 개인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다양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하느냐, 외적으로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구매 전에만 탐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탐색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고려하는 거는 뭐냐? 브랜드들, 대안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 대안 중에서 브랜드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이 브랜드가 처음에는 몇 개 이제 내가 만약에 티셔츠를 산다 그랬으면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티셔츠를 판매하는 브랜드는 무지 많습니다. 그죠? 무지 많는데 그 중에 인지하는 브랜드는 몇 개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개, 20개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3, 4개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인지한다라는 건 아는 브랜드예요. 내가 티셔츠 브랜드로 이런 브랜드가 있어 라는 걸 아는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한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가 사려고 할 때 딱 확인해보고 사는 몇 개의 브랜드입니다. 요 브랜드 중에 내가 사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고려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브랜드 중에서 폴로가 될지 빈폴이 될지 지오다노가 될지는 실제 사봐야지 아는 거예요. 살려고 생각했던 내 마음과 실제 결정해서 산 브랜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모직 코트 말했던 우리 친구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직 코트 유나 씨,
모지 코트 살 때 본인이 고려대한 집합 어떤 브랜드들을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이제 요 밑에 항목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겨울용 코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수많은 겨울용 코트를 취급하는 브랜드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아는 브랜드 뭐가 있죠? 아는 브랜드,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인지하는 것이 없는 소비자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옆에서 좀 이야기해 줘도 좋고요. 겨울용 코트를 사려고 해요. 그죠? 어떤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시스템, 또 시슬리. 네, 길어서 이제 이어서 얘기 못 하고.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기억이 날까요? 여섯 일곱 개요. 그러면 실제 정말 내가 구매할 때 요 브랜드 중에서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혹시 있어요? 시스템. 그걸로 딱. 예, 고려하는 거. 그러니까 고려하는 거는 내가 코트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마음속에 확정적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시스템이나 듀엘이나 그러면 이전에 얘기했던 인지하고 있던 브랜드의 수에서 좀 줄었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구매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죠? 그건 이제 다음번에 들어야 되겠죠. 구매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 브랜드로 축약이 됐겠죠. 근데 그게 고려대한 집합 속에 있었던 브랜드가 될지 아니면 인지했던 집합 중에 그 브랜드 중에서 결정이 될지 아니면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결정이 될지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그죠? 모르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가 구매하고 싶을 때 딱 요 브랜드는 당연히 고려하고 이 브랜드 중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려대한 집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를 생각하고 그 브랜드도 정보 탐색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평가를 하는데 이 대안은 우리가 이제 선택 기준 또는 평가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옷을 사거나 코트를 사려고 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선택 기준이 되는데 우리 누가 얘기해 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친구. 옷 살 때 코트 사요. 그죠? 어떤 선택 기준을 본인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실용성. 그죠? 실용성이라고 하는 건 본인에게 어떤 의미죠? 무난하게 다른 집에 있는 다른 옷이랑 최대한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거. 그죠? 실용성만 있으면 돼요. 이왕이면 다른 것도 이왕이면 뭐 한두 개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실용성 말고 또 뭐가 필요한지. 디자인이랑 디자인이나 가격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선택 기준이에요. 그래서 코트를 살 때의 선택 기준과 또 티셔츠를 살 때의 선택 기준은 좀 다르겠죠. 그죠? 제품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선택 기준이라고 하고 그중에 중요한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정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중에 꼭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실용성이라는 거는 꼭 갖춰줘야 돼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속성이고 그 이외에 디자인도 좋고 그죠? 가격도 적정하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조금 이제 선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티셔츠를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어디 메모에 한번 해보세요. 메모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수를 넣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티셔츠를 사려고 하는데 고려대한 집합을 뭘로 만들어 놨냐면 폴로, 빈폴, 지오다노, 유니클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티셔츠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런 브랜드들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 네 가지만을 이제 결정적인 속성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명성,
얼마나 브랜드가 유명하고 좋으냐, 브랜드 이미지가 좋으냐 이런 거고요. 디자인, 얼마만큼 세련되고 좋은 디자인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착용감이 얼마만큼 좋으냐, 가격이 적정하냐. 라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폴로에 대해서도 각각의 점수를 어떻게 10점 만점에서 몇 점인지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빈폴에 대해서도 각각 브랜드 명성으로는 몇 점, 디자인으로서는 몇 점, 착용감으로서는 몇 점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유니클로도 몇 점씩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요 밑에는 중요도입니다. 내가 이 속성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가지겠느냐. 요것도 합산해서 100이에요. 합산해서 100이니까 브랜드 명성, 디자인, 착용감, 가격 책정 중에 나는 브랜드 명성이 100이다. 그럼 거기다 100을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브랜드 명성은 50이고 나머지 디자인과 착용감과 가격 적정이라는 항목은 그 50으로 나누어서 다시 중요도를 주는 겁니다. 디자인은 8점, 네, 네, 3점. 마음에 안 드네,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네요. 빈폴은 8, 9, 7이요? 네, 그 다음에 2점.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지오다노는 3점, 7점, 7점, 7점. 네, 유니클로는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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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0.5점이요. 착용감은 0이고요. 자격 정정은 0.5점? 5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 다음에 본인의 중요도, 브랜드 명성 몇 퍼센트 중요, 100으로 나눴을 했을 때 10%, 예. 디자인 40%, 예. 10%, 40%, 100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봤을 때 어떤 브랜드를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가요? 우리가 고은지 학생이 이 브랜드 명성과 디자인과 착용감과 가격 적정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속성이 뭐예요? 아니, 은지가 먼저 대답을 해볼까? 여기에서 지금 디자인하고 가격 적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몇 점 이상 정도 돼야지 본인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평가한 점수로 디자인이 중요하고 가격 적정이 중요한데 디자인과 가격 적정이라는 거에 몇 점 이상이 되는 브랜드를 본인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7점 이상, 그죠? 그러면은 디자인으로 7점 이상은 지오다노, 빈폴, 폴로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거는 이거네. 그러면은 은지의 경우는 지오다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예, 예. 그죠? 이렇게 이거를 예를 한번 들었는데 대안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 각각 브랜드의 개별 속성에 해당하는 본인들의 신념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브랜드 명성이 100인 사람도 있고요. 우리 은지와 같이 디자인과 가격 적정이라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것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렇게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뒤에 거를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고, 다른 사람은 브랜드 명성의 중요도가 40점이다. 디자인은 30점이고, 착용감은 20점이고,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거는 10점이다. 그죠? 100점으로 했을 때 중요도가 제일 중요한 거는 브랜드 명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브랜드의 점수를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속성을 선택을 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 욕구를 충족시킬 제품 속성들의 묶음이라고 얘기해요. 선택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속성들을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의 중요도를 고려를 합니다. 그
그 다음에는 각 브랜드의 신념이라는 거는 본인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평가하는가에 대한 수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대안을 선택할 때는 어떤 과정을 겪냐면 일단은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평가는 우리가 얘기했던 중요도하고 0.4점, 이제 이거를 40%라고 아까 했던 그거를 이제 소수로 나타내서 0.4, 0.3, 0.2, 0.1. 그죠? 브랜드 명성, 디자인, 착용감, 가격 적정에 해당하는 거를 40%, 30%, 20%, 10% 했죠. 요게 이제 중요도고요. 요 가로에 있는 수치는 여러분들의 평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는 폴로에 대한 티셔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브랜드 명성으로 10점을 줬다. 그럼 이제 10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표와 비교를 하면 요거와 요거의 관계예요. 중요도와 폴로. 그죠? 중요도와 폴로의 디자인, 신념. 요걸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쭉 더해서 점수를 가중치를 준 상태에서 점수를 딱 내어 보니 폴로는 8.1, 그죠? 빈폴은 8.3, 지오다노는 6.5, 서스데이 아일랜드는 7.1. 우리가 예시로 준 거는 만약에 유니클로에 대한 점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요? 어떤 브랜드를 선택을 할까요? 많은 대안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뭐죠? 이 사람은 빈폴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고 이거는 신념하고 속성의 중요도를 같이 곱해서 그 다음에 합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떤 평가 모델에 해당하는 거냐면 보완적 평가 모형이에요. 보완적이라는 거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가 다 있고 중요도가 다 있어서 어떤 거는 우세하고 어떤 거는 우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는데 우세한 것이 우세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보완해서 보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제품이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세한 평가를 받는 게 있고 그 우세한 평가를 받는 항목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면 점수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은 우리가 보완적 평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보완적 평가 모형이라고 한 거는 아까 제가 은지한테 디자인하고 가격 적정에서 적어도 몇 점 이상 돼야지만 구매를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은지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지의 입장에서 대안을 평가할 때 7점 미만의 브랜드는 다 어떻게? 이미 제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보완적 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치 이하에 해당하는 선택 대안들은 다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다면 이거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보완적 평가 모형이라고 하고 열쇠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지만 우세한 속성이 있고 그 우세한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가중치가 높다. 그럼 이거는 보완이 되는 그러한 이제 대안 평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이런 대안 평가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중요한 속성을 맞춰야 돼요. 디자인과 가격 적정하다라는 게 소비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은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가격도 가격 대비 가치가 있거나 적정한 가격이라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고 아니면은 브랜드에 대한 속성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브랜드 디자인 좋아요.를 어떻게 변경시킬까요? 실제 디자인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좋아 보이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변경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광고나 뭐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변경됐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의사 결정을 합니다. 대안을 평가를 해서 이제 빈폴이라는 브랜드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그러한 속성들 또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이제 대안을 평가한 다음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의사결정은 사실 실제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내가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 또는 브랜드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그러한 제품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왜 다르냐면 주변에서 또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변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서 너가 고른 그 A라는 브랜드의 디자인은 세련되지 않아. 너가 생각하는 그 세련된 디자인은 아니야 라고 어떻게 옆에 있는 이성 친구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 별로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최종적으로 대안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결정을 변경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남자친구가 싫어하니까, 내 직장 상사가 그런 옷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는 갑자기 막 시간이 급해졌어요. 누군가 내가 깜빡 약속 있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해져가지고 대안평가까지 다 해서 이제 사기 직전인데 어때요? 사지를 않거나 구매를 연기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위험을 지각하게 돼요. 이렇게 대안평가를 다 해서 가장 좋은 브랜드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고 보니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예산이 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평가를 다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는 나중에 뭐 AS 받을 곳이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을 지각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구매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포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점포를 탐색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럼 점포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탐색을 해요. 가깝냐? 편리하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포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때요? 마음속에 브랜드를 다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구매 시점에 뭔가 무료 샘플을 나눠주면서 이 디자인을 사면 이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자극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 대안평가한 그 최종적으로 결정한 제품과는 다른 제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거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대로 탐색하고 대안평가한 그대로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돌발 변수들, 내 주변의 친구 또는 내가 직장에 돌아갔을 때의 반응 또는 내가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험지가 또는 점포 내에서 새로운 자극들이 생기면 실제 대안평가 과정까지 간 그 브랜드와 다른 브랜드가 이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후 행동은 만족하냐 불만족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을 한다라는 거는 어때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지면 만족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만족을 하게 되면 인지 부조화가 생겨요. 뭐냐? 뭔가 살 때의 마음과 구매한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겁니다. 심란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친구에게 막 물어봐서 내가 구매했던 그 타당성에 대해서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해요. 야, 이거 괜찮아? 내가 잘 선택했어? 라고 물어보면 친구가 그 친구의 마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친구는 산 거에 대해서는 잘했어. 잘 결정한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너는 그거를 갖다가 그 돈을 주고 샀니?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친구로부터는 해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시 어떻게 교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매 후 행동인데 어찌됐든 불만족하는 소비자가 많을 경우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요즘과 같이 디지털 시대에는 정말 일파만파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쫙 퍼뜨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만족한 고객은 3명한테 얘기하는데 나 그 브랜드에서 티셔츠 샀는데 정말 착용감 좋고 디자인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몇 명 없다는 거, 몇 명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위험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탈색이 됐다.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일 잘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3,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난 고객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불만은 증폭이 많이 됩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해서 증폭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집단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모이기는 힘들어요. 오프라인에서 불만이 생겼다 하더라도 제기하기 힘든데 굉장히 온라인에서는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럼 집단 행동으로 해서 집단 소송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구매 행동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브랜드에는 매우 치명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마우스가 있어요. 온라인에 한 명인데 그 영향력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발언권도 극대화하고 뿐만 아니라 집단 행동을 이제 일으키고 유발시키고 이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구매 후 행동이다. 요건 이제 세스코에서 나오는 감동과 유머라고 이제 되어 있고 세스코에서 어떻게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벌레가 살아요. 근데 그 벌레는 삼수벌레래요. 삼수벌레는 뭐냐면 대학을 가고 싶은데 가겠다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까지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잡아줄 수 있냐고. 잘 고객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거를 세스코에다 전화를 했는지. 그렇지만 답변이 이거예요.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거는 제 관할이 아닙니다. 제 담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벌레 중에 화랑공 나방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죠? 얘는 조건에 따라 나방이 되는 데에 2주에서 300일까지 걸린대요. 2주에서 300일까지 걸리는데 1년, 2년, 3년 정도는 어떻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수 있으니 기다려 보세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세스코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벌레를 해충 박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생 금지 미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는 살생을 하진 않는데요. 뭐냐? 경로를 차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전화를 한 그 소비자의 얘기는 그냥 아무데나 대놓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서 응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그래서 일파만파가 되지 않게 한 거죠. 그죠? 최근에 저희가 텔레비전에서 본 사건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로 나온 겁니다. 이제 좀 전에 시간까지는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구나 필요를 인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구매 후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후에 행동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은 단독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분 단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굉장히 더 심층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단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를 해보면 개인적인 요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매 의사 결정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은 소비자의 동기가 뭐냐, 소비자가 학습 양 또는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이 바뀐다. 또는 가족으로 인해서 구매 의사 결정이 바뀐다. 또는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의사 결정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연령과 그다음에 이제 가족의 생애 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탐색하거나 대안을 평가하거나 이 모든 과정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령을 우리가 이제 좀 나누어 보면 10대다, 20대다 이렇게 10살 단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대가 구매하고 싶은 품목, 그죠? 주로 구매하는 시장이 있고 또는 노년층이라고 나이 드신 60대라고 하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패션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중요시 여기는 선택 기준이나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나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션이나 또는 이제 고등학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20대 여러 가지 관심이 있겠지만 소비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패션이라든지 또는 시계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동기가 이제 욕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발생을 할 때 정보 탐색도 10대가 정보 탐색을 하는 양과 그다음에 정보 탐색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원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엄마에게 물어본다라든지 친구에게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상업적인 어떤 광고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0대다 그러면은 뭐 패션에서는 운동복, 그죠? 그다음에 식품에서는 건강을 위한 식품 뭐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안을 탐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그 보상적, 비보상적인 그러한 대안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이제 구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 코호트라고 해서 각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세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 중에 베이비 부머 세대, 그다음에 뭐 X세대, Y세대, G세대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해에 태어나서 같은 어떤 문화적인 현상을 겪고, 그죠? 아니면은 같은 집단의 어떤 공통인 특성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특성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일컬어서 우리가 연령 코호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G세대 이런 게 다 그런 걸로 일컬어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도표를 먼저 볼 건데, 요거는 연령대에 따라서 소비 지출 비중이 어디가 두드러지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도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딴 거는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데 요 연령대만 어때요? 보건에 대한 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연령대가 몇 세인가 봤더니 60대인 거예요. 그럼 60대는 다른 많은 소비 시장 중에서 특별히 보건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 지출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쭉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요 초록색 선만 두드러지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40대가 교육비 지출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연령대마다 소비 지출 비중이 다르다라는 그런 예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연령 코호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저희 잠깐 봤죠. 봐서 각각의 세대별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어떤 특징,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 그러면 이 연령 코호트 집단들은 어떤 데에 돈을 많이 쓰고 같은 패션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요소를 중요시 여기느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품질, 좋은 품질,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가 좀 높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안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품질과, 그죠? 젊어 보이는 요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결정적 속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X세대라고 할 때는 연령상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돈을 많이 쓰는 세대예요. 그렇지만 가치로는 새로운 문화 또는 청년 문화라는 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소비를 합니다. 그죠? 이런 특성이 있고, 또 Y세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고, 그다음에 G세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죠. 그러면 정보를 탐색하더라도 이제 기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뭐 텔레비전 광고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탐색을 하는데, 이러한 G세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그죠, 정보를 탐색하고 일찍이 패션이라는 거를 접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파워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패션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마다 이렇게 패션에 대한
그런 생각과 행동과 의사결정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생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만 한 명만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살다가 그죠?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었다가 취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이제 취직을 하다가 그죠? 자녀가 독립해서 나가고 이러한 가족마다 그 생애 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 세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하는 품목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부부끼리만 있을 경우랑 자녀가 있을 경우는 뭐 완구 같은 것도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이제 취학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교육비에 대한 소비가 많고, 그죠?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한 부부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부모님을 모신다. 그럼 이제 세대 구성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달라지고, 정보 탐색하는 방법도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새는 특별히 결혼 연령이 또 많이, 자녀들의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남성복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취직을 할 수 있는 그 연령대에 대한 제품 비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적정 연령대에 그 옷의 비중이 많은데 이전보다 그 연령대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이 오히려 취업을 할 수 있는 적정 연령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대와 30대는 또 광고할 수 있는 매체와 그 다음에 메시지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주목을 해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 경제적인 상황하고 또 직업에 따라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업이냐는 거죠. 내가 좀 자유로운 직업이다라고 하면은 캐주얼 의류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캐주얼 의류를 구입한다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제한적, 그죠? 대안을 많이 평가한다든가 정보를 많이 탐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전문직 종사자예요. 그래서 옷에 대한 관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옷이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에 옷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그러다 보면 정보 탐색도 많이 하고 대안도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고, 그래서 쓴 비용과 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구매 후에 불만족이 생기면 그 불만족의 강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좀 가방, 명품 한번 사볼까? 그러면서 정보 탐색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구매 전에 다시 한번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에 가서 판매원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또 도움을 받아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대안들을 비교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여성들이 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고, 이러므로 인해서 점점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유행이 새로 변화가 되면 새로운 유행에 이제 동조하는 그러한 성향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요거는 이제 메시지에 대한 설명인데, 뭐냐,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여성들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무엇인가 고가의 제품을 소비하고 싶은 거죠. 고가의 제품을 소비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명품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까지의 설명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매우 고가녀고, 그죠? 가격도 비싸고 횟수도 적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많습니다. 이걸 샀을 때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이라는 게 가격 대비 가치가 있느냐, 성능이 좋으냐, 주변 사람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했을 때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은 고가녀 제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욕구들이 있었던 거죠. 욕구들이 있었는데 브랜드에서 또 이제 그 욕구를 잘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이나 이런 거는 명품에 준하는데 가격은 소비자들이 좀 다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 옷이나 브랜드나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뭐냐,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직업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은데 좀 더 쉽게
명품보다는 준 명품에 해당하는 거를 좀 사고 그거를 사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자긍심이나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욕구를 간파하고 브랜드를 내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은 명품 업체에서는 명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더 대중화해서 시장을 확대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명품보다는 가격대를 조금 낮춘 대신 이제 디자인력이나 이런 거는 갖춘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준 명품에 해당하는 메스티지 브랜드 또는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개인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냐라는 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예요. 그죠? 돈을 어디에다 많이 쓰느냐, 열정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AIO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제시를 했어요. 뭐냐? AIO라는 거는 이 A는 액티비티입니다. 이 사람이 취미는 뭐고 오락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스포츠 활동은 어떤 거를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 뭐지?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아니면 지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뭐 이런 것들 관심 그다음에 의견 정치 경제 문화 쪽으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나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인구 통계적인 요소라고 하는 나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구분을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관련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굳이 패션이라는 거를 구분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여가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경제성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패션에 고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또 어때요?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딴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패션에 있어서는 나는 굉장히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식생활, 웰빙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식품에 있어서의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고 패션에 있어서는 아주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쇼핑 행동을 하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패션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하게 되죠. 하게 되고 브랜드에서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우리의 목표 고객으로 만들까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죠? 규정을 해서 예를 들면 가격 의식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제적인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굉장히 유행이나 패션 지향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가격보다는 그죠? 디자인이나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이제 기업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왜냐? 우리 고객, 우리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야 되고 많은 패션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 이제 드라마 대중문화라는 영역이 요 이제 섹스 앤 더 시티라고 하는 그 드라마 및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요. 왜냐?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드라마였거든요. 특히 고소득의 전문직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직업은 전문직이고 소득은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오피니언 리더, 어떤 의견에 있어서 앞서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드라마와 영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연출됐을 때 많은 이제 패션 브랜드들, 그죠? 구두라든지 아니면 백이라든지 아니면 원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좋아하는 명품에 해당하는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실제로 소개돼서
대중들의 눈에 익숙하게 하고 그 브랜드가 익숙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구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이 브랜드가 다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품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두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 그죠? 우리가 언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었지, 언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브런치라는 걸 먹었습니까? 일반 가정들도 그냥 토요일 날 오전에 나가서 같이 브런치라는 걸 즐기는 그런 문화도 소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연계해서 새로운 시장 또는 시장에서의 지배력이라는 거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LG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이키의 퓨얼 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키에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또는 특정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손목에 차고 있으면 자기가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량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걸 얼마만큼 실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연계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될 수 있으면 사고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매 후 만족을 하고 그 만족한 고객이 다른 고객들에게 또 제품을 추천하거나 브랜드를 추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스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스펙스가 사실 굉장히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브랜드에 굉장히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잘 재기를 했습니다. 그죠? 재기를 한 그 안에는 뭐냐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그에 맞는 제안을 했어요. 제품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펙스에서 워킹하를 만들어낸 거죠. 워킹하를 딱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워킹을 즐겨야 된다. 근데 이것도 라이프 스타일 중에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스포츠를 하느냐를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현대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워킹이라는 요소를 잡은 거예요. 잡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워킹에서 자기네가 강점이 뭐냐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걷기 열풍이라는 걸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W 플레이스 그래가지고 각각 서울에 있는 명소라고 하는 거를 자세하게 지도도 그리고 그 다음에 현황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점포들도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런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죠?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잠깐의 시간을 내서, 여기는 이제 지금 강남역 코스예요. 그죠? 강남역 코스인데 강남역 11번 창구에서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선대로 한 바퀴 쭉 돌면 뭐 커피숍도 볼 수 있고 제품을 파는 데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량은 315칼로리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시간은 1시간 반. 뭐를 신고, 요 프로스펙스에 워킹화 W를 신고 이렇게 다니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에서는 걷는 장면들을 자꾸 연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 걷긴 걷는데 무조건 걷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발이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체형에 잘 맞는 신발, 워킹화의 요소를 갖춰서 그거를 이제 신고 걸으면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워킹하면 프로스펙스의 W 시리즈를 사야 되지 않은가? 그죠? 또 운동을 하려면 나이키의 퓨얼 밴드 같은 거 하나 메고 이렇게 손목에다가 차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브랜드는 제품과 또 브랜드의 이미지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감정들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라이프 스타일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